타이의 결단, 아시아가 깨어나다. 정의의 국가는 죽지 않는다. 인트로. 요즘 세상, 돈과 권력이 모든 걸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 믿었던 가치들, 정직, 성실,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이 때로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걸까? 정의는 그저 책 속에나 존재하는 이상일 뿐일까? 그런 무력감이 우리를 감쌀 때 놀라운 소식이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타이, 태국입니다. 한 나라가 부패한 거대 권력자를 향해 국적 박탈이라는 가장 엄중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서류를 정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그리고 국가의 법은 그 어떤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이 시대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루된 거물급 인사의 타이 시민권 박탈. 이 정의의 칼날은 이제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나라는 망해도 정의는 남는다. 오늘 우리는 그 묵직한 말의 의미를 다시금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일부 거대 권력의 민낯, 타이 정부가 겨눈 인물. 그의 이름은 리용 파트입니다. 그는 캄보디아의 유명 정치인이자 막대한 부를 거머쥔 사업가입니다. 현직 상원의원이기도 하죠. 그는 캄보디아의 실권자인 훈센 상원의장의 최측근으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 그리고 강제노동의 그림자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호화로운 리조트와 특별 경제 구역은 사실상 거대한 범죄 소굴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좋은 일자리가 있다, 높은 월급을 주겠다며 속여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순간 그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휴대폰을 빼앗긴 채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 사기 범죄에 동원되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기다리는 것은 무자비한 폭행과 전기 고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인생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들은 돈벌이의 도구이자 현대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부 타이의 결단.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많은 이들이 침묵했습니다. 그의 뒤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는 달랐습니다. 타이 정부는 이웃나라의 거물급 실세인 그에게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민권 박탈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타이 정부가 밝힌 이유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다. 그 한 문장으로 그가 타이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보호막은 사라졌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것, 국가의 이름으로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우리도 불의한 권력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독재 타도와 정의는 살아있다를 외쳤잖아요. 그때의 그 뜨거운 함성이 지금 타이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것만 같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tambu 국제사회의 공조. 사실 리용 파트의 끔찍한 죄는 이미 국제사회의 눈에 들켰습니다. 정의를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리용 파트와 그가 소유한 기업 5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었고 미국 기업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목한 범죄 혐의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신매매, 강제노동, 그리고 잔혹한 비인간적 행위. 그의 리조트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 약속에 속아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범죄의 도구가 되었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다뤄지던 시절의 그 분노와 서름을. 그래서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이런 정의의 손길이 우리 가슴에 더욱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타부 끝나지 않은 싸움. 타이 정부의 이번 결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타이 법무부와 특별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프린스 그룹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범죄 단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이버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범죄의 뿌리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타이 내부에까지 깊숙이 뻗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타이의 일부 정치인들과 부패한 기업가들까지 이 범죄 네트워크에 얽혀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타이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수사 대상의 성역은 없다. 그가 누구든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졌든 관계없이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보세요. 신분불문, 법 앞에 평등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바쳐 꿈꾸고 외쳐왔던 세상 아닙니까? 타이는 지금 부패와 싸우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부 한국과의 공명. 이 장면, 우리에겐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부패 권력을 몰아내고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세운 이야기. 그건 바로 우리 국민이 먼저 해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뜨거운 함성을 기억합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나라를 구하겠다며 장롱 속에 금부치까지 내어놓았던 그 절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추운 겨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수백만 개의 촛불을 기억합니다.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부패와 불의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절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 그때 우리가 흘린 그 땀방울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땀방울이 아시아 전역의 정의를 키우는 희망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기 내어 걸어온 그 길을 이제 아시아의 이웃들이 함께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피날레 정의는 잠들지 않는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옵니다. 너무 느려서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난 나라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가치,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 세대가 굳건히 이어가야 할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깨끗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타이 국기와 한국 국기가 함께 휘날리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 나라의 용기 있는 결단은 절망에 빠진 또 다른 나라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정의는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고 약자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정의는 이미 뜨겁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정의로운 아시아를 꿈꾸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정의의 아시아, KOREATH 코리아, 타일랜드, and the people of justice. 여러분이 기억하는 정의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